안녕하세요. 지리쌤입니다. 3강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역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는 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아가기 앞서서 추억의 놀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땅 따먹기라는 옛날 게임인데요. 네, 이 땅 따먹기도 오징어 게임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의 일단 기본 원칙을 알기 위해서, 예, 제가 이걸 좀 넣어봤고요. 사실은 기본 원칙이 뭡니까? 땅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 땅 따먹기의 기본 원칙이 사실은 영토에도 설정이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게임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징어 게임, 땅 따먹기,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영역을 살펴볼 텐데 그 영역은 영토 그리고 영해 영공 그래서 땅 영토와 그다음 바다 영해 그리고 하늘 영공 세 가지로 삼박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역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먼저 보시면요. 영토가 일단 먼저 설정이 돼야 되고요. 이 영토를 기준으로 그 영토 앞에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 바로 영공이 됩니다. 그리고 영토의 똑같은 기준으로부터 200캐리를 설정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EEZ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역이 설정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영토는 우리 교과서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 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와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부속 고기 이런 거 있죠. 지금 부속 딸려있는 도서 섬 도자에 섬 서자요. 그래서 딸려있는 섬들을 다 대한민국 영토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 퀴즈를 낼게요. 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나요? 북한의 영토도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반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헷갈리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를 살펴보시면은 네, 이렇게 제가 구글어스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사실은 한반도 전체와 여기 딸려있는 많은 섬들이 다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해로 넘어갈 텐데요. 영토는 굉장히 단순했다면은 이제 헌법으로 바로 정리가 되죠. 영해도 법으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약간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영해의 범위,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제1조에서 먼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 선에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기선이 뭐냐? 바로 기준선을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선. 그래서 영해에 기준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선이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기준선들을 각각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측정해서 그 바깥쪽 몇 해리? 12해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선이 뭘까? 를 봤을 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제2조 기선에 대한 항목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일반적인 통상의 기선해서 통상적으로 제너럴하게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기선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 말이 뭔지를 먼저 보고 갈게요. 해안의 저조선이 뭐냐? 바로 내가 육지 띵 있어요. 육지에서부터 바다 해수면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해수면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밀물이 쑥 밀려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썰물이 쑥 빠져나갔을 때는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1번, 2번 중에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봤을 때 해안의 저조선은 과연 뭘까요? 저는 1번, 2번 중에 봤습니다. 바로 2번이 되겠고요. B. 여기 저조선이기 때문에 낮을 저자죠. 그래서 제일 낮을 때 최저조위선을 줄여서 저조선이라고도 부르고 길게 최저조위선이라고 풀네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썰물 때 모든 해수면에 물이 쑥 빠져나갔을 때 제일 낮을 때 해안선을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통상적인 기선, 기선이 됩니다. 제너럴한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만드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해안 저조선은 최저조위선, 얘가 바로 통상기선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통상기선 적용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동해안 라인, 지금 제가 그린 곳,
네. 요 라인들이, 그리고 여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여기가 딱 해안선 그 자체가 통상 기선으로서 여기서부터 12해리까지를, 여기 울릉도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독도에서부터 12해리, 제주도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통상 기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기선에서 지금 두 번째 경우 2번을 볼 텐데요. 2번에 보시면은 지리적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줄여서 얘를 뭐라고 하냐? 직선 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선 기선. 직선 기선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과연 특수 사정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어떤 게 특수사정이냐? 바로 육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이 형성돼 있는데 잘 보니까 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섬이 정말 많은 경우에 바로 요 부분, 요 해안선의 최저 조위선, 통상기선에 요 지점을 설정할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섬들을 무시하고 그냥 12해리 설정하면 우리가 영해가 어떻게 돼요? 영해가 더 작아지겠죠. 근데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땅따먹기 마인드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땅따먹기 마인드를 가졌을 때 영해의 범위도 영토의 범위도 최대한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쵸? 영해에서 갑자기 우리가 또 기름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넓으면 넓을수록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정하면 좀 아까운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 여기가 영토잖아. 그쵸? 영토니까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12해리를 설정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뭐라고 하냐? 바로 최외곽 도서. 최외곽, 가장 외곽에 있는 섬을 얘기해요. 가장 외곽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직선을 쭉 이어서 그은 다음에, 왜냐면 이제 보시면 친구들 이렇게 있을 때 섬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최외곽 도서들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띵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으로 뭐야 잘 안 되네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띵 이은 다음에 여기로부터 12해리를 설정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정확한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방금 맨 처음 설명했던 통상기선 적용하는 것이 바로 동해안 라인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였다면은 지금 두 번째로 설명한 직선기선 설정하는 곳들은 서해 대부분 지역, 이렇게 남해 대부분 지역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 최외곽 도서를 직선으로 이은 선, 직선 기선을 기준으로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영해 기선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쭉 여기 직선 기선을 사용하는 서해와 남해, 그리고 통상 기선 사용하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대한해협 쪽에 좀 이상한 곳이 있어요. 해협미 이렇게 아니고 해협, 해, 바다 해자, 시, 그리고 협, 좁다 할 때 협자예요. 좁은 바다, 네로우시가 되겠죠. 그래서 좁은 바다인 해협, 여기 대한해협이 여기 너무 좁아요.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섬이 뭐냐? 바로 이렇게 대마도, 유명한 대마도 스시마 섬입니다. 스시마. 그래서 이 대마도가 사실은 우리나라 남해안과 이 대마도로부터 12해리를 그었을 때, 남해안의 최외곽 도서로부터 12해리를 그었을 때, 이 겹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좁다 해서 일본도 조금만, 한국도 조금만 영해를 설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해협의 경우에는 우리 최외곽 도서 쭉 이은 직선 기선으로부터 총 3해리까지만 3해리까지만 설정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통상기선 설정한 곳들 동해 대부분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하는 곳이 황해, 남해, 동해 일부분이 되는데 동해 일부분은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기선에서부터 3해리만 설정하는 곳이 있다고 했죠. 방금 본 대한해협, 해협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해 일부분 어떤 곳이 지금 직선기선을 쓰고 있는지 이거 마저 총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동해 일부분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동해안의 두 곳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영일만과 울산만입니다. 이 두 곳을 보시면 나머지 지역과는 다르게 조금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공통점이 해안선 복잡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 영일만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 여기를 이었어요. 여기서부터 12해리. 그래서 이 직선기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직선기선 적용하는 곳 동해안의 일부분이 되겠고요. 울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만해 입구 부분을 직선으로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12해리.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해가 더 넓으면 넓을수록 좋기 때문에 땅 따먹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중요한 내용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영어로 Exclusive Economic Zone, EEZ, EEZ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EZ인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네, 지금 200캐리를 설정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들에게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EZ죠. 그래서 200 약간 EZ가 약간 이처럼 생겼다 해서 200캐리를 설정합니다. 200캐리 설정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이 한국, 일본, 그다음 중국 봤을 때 여기서 다 200캐리를 설정하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생겨.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국과 일본이 함께 쓰는 구역,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했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남의 쪽도 있습니다. 한일 중간 수역. 마찬가지로 중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쓰는 구역,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잠정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공통적으로 쓰는 곳이 되겠고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군사적 권리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경제와 관련된 것들, 특히나 뭐 어업 활동, 뭐 조업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뭐 섬을 짓는다거나 섬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영토가 새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섬을 짓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해당 국가들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른 국가가 와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이제 지나가면서 저거 석유를 시추하는 것, 뭐 해저 자원을 시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한일 중간 수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이 권리들을 보장을 받고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서로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캐리에 해당되고,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는 곳, 자원 탐사, 어업, 인공섬 설치 이런 것들이 경제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타국의 행위를 보장하는 것.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 있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그냥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친구들. 선박과 항공기 운항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이라는 상위 법으로 인해서 이 운항의 자유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가 우리 허락을 받지 않도록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 EEZ를. 지나갈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멈춘다, 급유를 하기 위해서 기름을 더 넣기 위해서 멈춘다 이러려면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한일 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한중일 각국으로부터 200캐리가 겹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중 잠정조치 수역,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도라는 섬에 대해서 섬이 아니죠. 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어도가 섬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고요.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실 최남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로 마라도라고 제주도의 서남쪽, 여기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라도에서부터 149km 더 가면은 이어도라는 섬 같아 보이는 애가 있어요. 이어도라고 끝나니까 섬 같죠? 심지어는 이어도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그렇지만 이어도는 사실 섬이 아니고요. 섬이 아니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이어도의 모습인데요. 이어도는 해저 암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이 쭉 아래에 암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암초 위에다가 지금 보이는 구조물들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설치를 해놓고 여기다가 과학 기지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심지어 중국과 일본, 한국 거의 중간 지점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의 어떤 기후라든지 해저 특징, 그리고 지금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과학 기지로서 우리가 과학기술 기지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섬이 아니고 해저 암초에 설정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기지다. 과학기술 기지다. 그래서 영토가 맞을까 아닐까? 섬이 아니니까 영토도 역시 아닙니다.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양 과학기지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어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공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지금까지 봤던 영토를 기준으로 우리 두 가지 있었죠. 기선, 통상기선, 그리고 최외곽도서를 직선으로 이은 직선기선. 이 두 가지 직선기선으로부터 이제 12해리, 영해를 설정했어요. 그럼 영토와 영해 바로 직선, 수직 상공. 수직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영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쭉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즐거운 한국지리 시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